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아이들 독서 시작 어떤 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죠. 책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아이들이 책을 먼저 사갖고 들고 오는 시간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 북페어잖아요. 북페어에 아이들이 번치를 이렇게 사가도록 해가지고 오면 엄마들이 이제 생각하죠. 이게 맞는 레벨을 사온 거야? 아니면 만화책만 사온 거야?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게 얘가 읽어도 되는 거야. 그죠? 책은 자기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범에서 시작해야 책이 주는 그 메시지를 아예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이 주는 메시지를 모르는 채로 책장만 넘기게 되면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못 갖게 되겠죠. 자, 책 읽는 시작, 그 도어를 여는 거는 아이들한테 맞는 리딩 레벨을 찾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책들의 리딩 레벨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리딩 레벨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대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텍스트 스트럭처예요. 그리고 띠임이나 컨텐트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얼마큼 복잡한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지, complex sentence, 그 다음에 단어 숫자, vocabulary words 하고, 그 다음 phrase, 그 다음에 그림들, 사파들 있죠? illustration.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리딩 레벨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물론 리딩 레벨은 전문가가 만들죠. 메타매트릭스라는 단체가 이걸 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리딩 레벨 뭘로 표시가 되냐면 리딩 레벨에서 그레이드 레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렉살이라고 하는 레벨로도 나옵니다. 스콜라스틱 책을 사시면 뒷장에 북자켓에 언제나 들어가 있고요. 스콜라스틱이 아니더라도 여러 퍼블리셔에서 나온 어린아이들, 아이들의 그 동화나 아이들의 책들은 보통은 리딩 레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없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요새 신간 나온 거든지 아니면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 레벨러라고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딱 대니까 리딩 레벨이 몇이다, 렉살이 몇이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그거 전화기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이들 북페어에서 잔뜩 사갖고 오면 한 번씩 해보세요. 리딩 레벨이 우리 아이보다 더 높은 거를 사왔다고 해서 그걸 못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걸 골라왔다고 해서 안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리딩 레벨의 책을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정확하게 뜻을 알고 읽는지 아닌지 그걸 생각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딩 레벨을 보면서 고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쉽게 그 작가가 주는 메시지하고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책은 그냥 활자를 갖다 구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책은 플롯이 있어요. 주제에 맞춰서 주인공이 어떤 플롯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그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지 알겠죠? 사실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에필로그까지 다 읽어서 책에서 주는 그 재미가 그 작가가 주고자 하는 미닝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스탑 못할 거예요. 또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 재미가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매력적인 재미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딩 레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거나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을 다 읽어내느라고 고생만 했지 아무것도 얻질 못할 거니까 이거는 독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공부겠죠? 공부를 그렇게 재미삼아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취미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얘기해 볼까 봐요. 지금도 해리포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가 뭘까?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든지 뭐 이런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하면은 구글 하시면 10위 안에 꼭 들어가 있어요. 높은 수위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J.K. 롤링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 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해리포터 리딩 레벨이 얼마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렉살 레벨 880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레벨이 4학년에서 6학년이에요. 인트레스트 레벨이. 3학년 애가 갑자기 짧은 챕터북 한 200페이지나 될래나 한 챕터 한 10개 정도 되는 거 읽다가 갑자기 해리포터에 꽂혔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렇게 어려운 책을 저렇게 두꺼운 책을 줄줄이 읽는단 말이야? 아마 굉장히 놀라시고 너무너무 감격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격하실 일은 아니에요. 단어가 쉽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쭉 연결이 돼서 아이들한테 재미를 주는 책이니까 뭐 당연해요. 재밌게 읽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얻는 게 있고 또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얻는 건 뭐냐면 책이 재밌다는 걸 알아요.
책이 너무 재밌구나. 책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구나. 그 다음에 게임 안 하고 책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책을 읽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고 취미를 만드는 데는 해리포터는 너무너무 좋은 리소스예요. 근데 해리포터를 잘 읽는다고 아이들 리딩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리포터 같은 이런 판타지는 플롯이 단순해요. 그래서 깊게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그 미닝을 곰곰이 생각하며 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진 못해요. 스토리에 쭉 연결돼서 머릿속에 이렇게 즐겁게 마치 양탄자 타고 쭉 올라가듯이 그런 느낌을 갖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읽는 그런 독서의 패턴들을 보면서 오해도 하시지 않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뭐를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걸 얻을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챕터북 하면서 챕터북 빌드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챕터북이 왜 중요한가요? 챕터북은 중요하기보단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툴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한테 지금 이제 책을,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책 읽는 걸 좋은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챕터북은 엄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챕터북은 비슷한 플롯으로 여러 가지의 토픽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챕터북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는 긴 책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리즈로 연결되는 거, 두 가지일 거예요. 우선 긴 책이 되는 거는 첫 챕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갈 때까지 아이들의 어텐션을 잡아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30분 읽는 게 아니라 3시간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훈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걸 읽고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챕터북들이 보통 연결되는 그런 시리즈물이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북 넘버 1 읽었어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 스토리 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저한테 아주 기억에 남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초창기 때 같이 공부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지금 스탠포드 졸업하고 MBA까지 끝나고 30대 초반에 어디 지금 뭐 비즈니스 컨설턴트 한다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의 어린 시절 하면 박스카 칠드런이에요. 박스카 칠드런이 60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시절에는 Reading So Great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박스카 칠드런 한 권, 두 권 읽더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문턱이 달아날 만큼 그 책을 갖다가 읽고, 그 책 읽느라고 게임은 뒤에 하고 책 읽고 그렇게 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그 60권을 다 읽는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부라고 치면 그 엄청난 양의 그런 시간 투자를 즐겁게 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학생이 뒤에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은 그 시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박스카 칠드런 요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직 추리하우스가 있어요. 저 매직 추리하우스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한 50권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스토리가 순하면서도 아이들이 잔잔히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뭐 Adventure of a Bailey School Kids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펄시 잭슨, 미스터리 북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독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꾸준히 재밌게 읽어나가는 취미 형성으로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는 주디 블럼이에요. 주디 블럼이 만든 책들은 그 에이지를 딱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 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노는, 그리고 즐겁게 그 학교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그린 책들이 많아요. 얼른 생각나는 책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One in the Middle is Green Kangaroo.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페이지가 10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정말 비기닝 챕터북이에요. 아이들이 파닉스 끝내고 조금 책 읽으려고 그러면 그 책 주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One is in the Middle Kangaroo. 미들 캥거루가 뭐냐면은 첫째, 셋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정에 그 시블링들 얘기들,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커넥션을 만들 것 같아요. 책 얘기만 나오면 저는 스토리가 길어요. 저희들이 했던 아주 초창기의 프로그램이 Reading So Great인데, 그 Reading So Great 프로그램 가지고 저는 제 아이들도 키우고요. 정말 많은 아이들을 키웠어요. 제가 MEK의 초창기 학생들 하면 다 Reading So Great에 너무 재미있었던 그 학생들입니다. 그 시절의 반젯 노블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반젯 노블에서 크게
쇼핑해와서 아이들이 읽도록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얘기하면 제가 드릴 추천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기회를 가지고 또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어요.